상장 리츠를 알아보는 시간, 리츠 탐구생활 더벨 정지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국내 유일한 물류 전문 상장 리츠인 ESR 캔달스퀘어 리츠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캔달스퀘어 리츠 운용 이동진 본부장님을 모셨는데요. ESR 캔달스퀘어 리츠의 최근 유상증자 진행 상황과 신규 편입 자산에 대한 소개,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투자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캔달스퀘어 리츠 운영에서 운영과 IR을 맡고 있는 이동진입니다. 2021년부터 리츠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분들과 소통도 함께 담당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SK 리츠나 하나 리츠 같은 스폰서 리츠는 리츠 이름이 직관적입니다. 반면에 ESR 캔달스퀘어 리츠는 일반 투자자분들이 생소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리츠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 ESR 캔달스퀘어 리츠라는 이름이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희도 대기업 SK 리츠나 하나 리츠처럼 든든한 스폰서를 기반으로 한 상장 리츠입니다. 다만 국내 대기업 스폰서 리츠와는 크게 두 가지 점이 다른데요. 하나는 저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물류센터를 전문으로 다루는 상장 리츠라는 점입니다. 보유 자산이 모두 물류센터이고요. 스폰서도 물류센터 개발과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ESR 그룹이라는 글로벌 플랫폼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리츠가 대기업 스폰서의 부동산을 유동화해서 대기업 계열사를 임차인으로 두고 있는 리츠인 반면 저희는 직접 제3의 임차인들을 확보하면서 물류센터를 빌려주고 관리까지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리되어 있는 현장형 리츠라는 점입니다. 이게 저희 리츠만의 큰 차별점이죠. 물류 전문 상장 스폰서 리츠이지만 제3의 임차인을 유치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장한 지 4년 반 정도 됐습니다. 상장 후에 포트폴리오가 많이 바뀌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변화가 궁금합니다. 예. 저희도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리츠들처럼 상장한 이후로 굉장히 많은 큰 규모의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수도권 중심에서 11개의 물류센터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 2021년 당시에 가장 큰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며 7개의 물류센터를 추가했고요. 지난 3년간 자산의 매각과 신규 자산 편입을 동시에 이루는 캐피털 리사이클링 전략을 통해 전체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업그레이드해 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전국에 19개, 총 36만 평에 달하는 물류센터를 갖다 보유하고 또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산 규모로는 처음 상장 당시 말씀하신 1조 4천억 원, 그리고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이제 거의 2조 8천억까지 2배 가까운 규모 성장을 이룩하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캐피탈 리사이클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주셨는데요. 투자자분들도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용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예, 물론이죠. 말씀하신 캐피털 리사이클링 이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은 자산을 매각하고 그 자금을 가지고 또 더 좋은 자산을 다시 사는, 근데 일련의 과정을 갖다 캐피털 리사이클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을 팔고 더 좋은 집이나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변화를 주는 것처럼 리츠도 자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꾸준히 끊임없이 순환을 시켜야만 전체 포트폴리오가 더 개선되기도 하고요. 투자자분들에게 더 높은 수익성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2001 물류센터를 상장 당시 약 660억 원에 취득했고 2023년에 약 810억 원에 매각해 수익률이 더 좋은 2007 물류센터를 또 2023년 말에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매입, 매각, 재투자, 이 사이클을 캐피탈 리사이클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매각하고 있는 자산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말씀해주신 전략으로 보입니다. 매각 중인 자산의 규모와 앞으로 재투자 계획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최근에도 기존에 보유하던 자산을 매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역시 그 캐피털 리사이클링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번에 매각을 추진 중인 자산은 저희가 상장 당시에 부동산 펀드를 통해서 투자한 2004 물류센터인데요. 저희가 상장 당시인 20년 12월 달에 약 810억 원으로 부동산 펀드를 통해 취득한 자산입니다. 현재 감정평가 기준으로는 약 900억 중반 수준의 감정평가를 받은 상태고요.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25년 3분기 내에 매각 작업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각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이 자산의 자세한 딜에 대한 전체 구조나 아니면은 자세한 사항들에서는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번에 신규 자산 편입 목적으로 유상증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 예정인 천안 목천 물류센터 취득가가 94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해주신 2004 물류센터 매각 원금을 활용해도 말씀해주신 캐피털 리사이클링이 될 것 같은데 유상증자로 자금 조달을 결정한 배경이 따로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저기 그 투자자분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실 수 있는 왜 굳이 유상증자를 지금 하는지, 기존 자산을 매각하면은 그 돈을 쓰면 되지 않느냐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조금 더 2025년 전체를 큰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마지막 유상증자가 21년 1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년 6월이 됐으니까 지난 3년 반 가까운 세월을 저희가 유상증자가 없었죠. 즉 이번에 유상증자는 저희가 25년을 다시 성장하는 해로 자리매김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렇다면 자산을 매각하면서 유상증자를 하느냐? 결국은 타이밍입니다. 자산을 갖다가 이제 매각하고 다시 자산을 사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파는 시기와 사는 시기가 2025년이라는 1년 안에서 일어나지만 사실 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신규 자산을 놓치지 않으려면 제가 좀 선제적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최근에는 특히 해외 투자자들 역시 국내 물류자산에 이제 적극적으로 다시 투자하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럴 때 먼저 움직여서 안정적인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리츠 전체의 수익성과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길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기존 자산의 매각 대금은 가능하다면은 연내에 더 좋은 자산에 재투자할 계획이고요. 또한 추가적인 자산의 재투자가 올해 안에 일어난다면 유상증자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물류 투자 시장이 회복될 걸로 보고 우량 자산을 선점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규 편입하는 자산에 대해서도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산에 대한 소개와 함께 이번 신규 투자를 통해 얻게 되는 배당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번 자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편입하게 될 천안물류센터는 현재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고 있는 쿠팡의 핵심 물류 거점 자산입니다. 쿠팡에서는 이제 2018년부터 이 센터 전체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사용해 오고 계시고요. 최근에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이제 올리는 조건으로 4년 재계약도 완료한 자산이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자산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물류센터는 앞으로 전체 규모를 3배 이상 키울 수 있는 재개발 가능성이 있고요. 임대 면적도 지금보다 훨씬 넓어질 수 있어 미래 가치가 매우 높은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천안물류센터 편입하면서 홍보 동영상도 하나 제작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설명 감사합니다. 배당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배당 계획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번 편입을 통해 저희 리츠의 전체 자산 규모와 창고 면적, 임대 수익이 모두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배당 여력도 당연히 이제 좋아질 예정이고요. 재무 구조도 더 안정화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전략적인 투자였다라고 이제 저희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 리츠는 사실 상장 이후 매년 배당금을 조금씩이라도 올리겠다는 약속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연간 기준으로 주당 274원을 배당했는데요. 올해도 신규 자산의 편입과 임대차 수익의 증가 등을 바탕으로 주당 배당금을 더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자산의 편입이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수치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투자자분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투자자로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 투자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ESR 캔달스퀘어 리츠의 중단기 투자 전략과 장기적인 성장 방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ESR 캔들스퀘어 리츠는 앞으로도 투자자분들에게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자산 포트폴리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국내 물류 시장의 수요 구조가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처음에 큰 창고가 아닌 좋은 입지, 더욱더 좀 스마트한 설비, 그리고 우량한 임차인들을 찾아가지고 이 세 가지를 모두 잘 갖춘 자산에 집중하면서 커나갈 계획입니다. ESG적인 관점에서도 저희가 운영하는 센터들의 친환경 인증을 확대해 나가고 에너지 효율은 더 고도화시키고 이런 적극적인 작업들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결국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한국 물류 리츠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실 수 있고 저희 임차인들께서는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는 것, 그게 ESR 캔들스퀘어 리츠의 목표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물류 리츠의 표준 ESR 캔달스퀘어 리츠 이동진 본부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ESR 캔달스퀘어 리츠를 비롯해서 상장 리츠에 대한 궁금증 댓글로 남겨주시면 취재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